전시의 수준이나 기법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의 최상위권이거든요. 일단 박물관이 인기가 있어버리면 예약제든 뭐든 아무 소용없어요. 진짜 그림은 요만한데 사람들은 막 버글버글하고 저 뒤에서 요만큼 보이는 거 그거 보고. 중요한 박물관도 있고, 근데 또 어느 박물관들은 또 의욕은 굉장히 많지만 예산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. 아니 제일 많이 가신 거 아니야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인 중에는 거의 근무하는 사람 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2,000번 간 사람.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요즘에 가장 핫한 미룰 이유가 없다. 빨리 재미있는 거 알려드리자.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두 역사 전문가 분들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릅니까?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바람 쐬러 가는 곳. 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, 저한테는. 아,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바람 쐬러 가는 곳. 네. 그 3층에 올라가면 이제 불교 조각실이 있고요. 그 불교 조각실 안에 가면 거대한 불상들이 쭉 있는 전실이 있어요. 근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좋은 기운이 저한테 막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쫙 풀려나가고. 지어질 때 모습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박물관을 사람으로 채울 수가 있나?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지? 설마 이제 뭐 부분 개방만 하는 거 아닌가?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었습니다. 근데 작년도에 뭐 세계 4위 방문객 수로 세계 4위를 했다고. 네네, 국내외 방문객을 합친. 네. 한 650만 명이 좀 넘었다고 해요. 네네네. 그래서 루브르, 그다음에 바티칸,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, 놀랍게도.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큰 거로 자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립중앙박물관도 야간 개장이 있어요?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고자 한다면 수요일, 토요일 저녁 때 6시 이후에 가보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국립중앙박물관에 야외 전시관이 있다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발걸음을 가기는 어려웠어요. 제가 정보를 몰라서 그랬어요, 사실은. 아마 우리나라 박물관 가운데 야외 전시장이 가장 잘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아마 그게 또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기 보면 거울못이라고 해서 큰 연못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청자 귀하를 올리는 청자정이 있고 보통 그거까지는 관람객들이 많이 봐요. 지나가면서 보이기도 하고 또 경치가 좋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고.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숲이 꾸며져 있고요. 숲에 뭐 탑이라든가 이런 석조물들이 있고 그 사이길이 또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. 그리고 놀랍게도 보신각종, 옛 보신각종도 그쪽에 있고요. 그래서 그쪽을 잘 모르시지만 일단 가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. 박 선생님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그 일로든 아니면 머리가 아플 때 바람을 쐬러든 대략 몇 번쯤? 거기 제가 글쎄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몇 년간만 쳐도 네. 일주일에 평균 3번, 그러니까 1년에 한 150번은 간 거고. 네, 그 정도는 간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러면은 10년만 잡아 1,500번 이상은 가는 건데 그거 말고도 뭐 기억이 많으실 테니까. 아니 제일 많이 가신 거 아니야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인 중에는 거의 근무하는 사람 빼고는 가서 현장 해설 강의하러도 가시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러도 가시고 국립중앙박물관 2,000번 간 사람. 그렇잖아요. 그런 사람 외우고 거. 아니 제일 많이 가신 거 아니야? 중앙박물관 2,000번 다녀. 2,000번이 뭐야? 저 기왕이면 3,000번으로 할게요 제가. 뭐 30번은 네,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광고 같은데요.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꿈에 갔다 또 왔다. 핫한 것들 있잖아. 오늘 주제 오늘 소개 좀 해주시죠. 자, 박 선생님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요즘 잘 나간다는 책을 쓰셨잖아요. 네, 제가 사심을 담아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드릴 책은 네. 철수와 영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하고 배성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. 같이 쓴 그림을 진짜로 봤어라는 책입니다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박물관을 보는 방법, 뭐 박물관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. 제목이 뭐예요? 그림을 진짜로 봤어.
그 유물 진짜로 진짜로 봤어? 아, 끝을 올려야 되겠네요. 물음표니까. 아, 네. 네, 가장 신간은 요게 2달 좀 안 됐어요. 책이 나온 지. 네. 구석구석 국립중앙박물관 1, 그 다음에 2, 그 다음에 3. 야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여기 자료들은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조를 같이 받으신 건가요? 여기 있는 사진들은 거의 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인데요. 네. 그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그 사진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아주 옛날에는 사용허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. 절차가 약간 까다로웠는데 지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음. 그래서 일종의 뭐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거의 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출처를 밝히고 이런 걸 한다고 아, 그래요? 네.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저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의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. 원본 형식으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사람들,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모두가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,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된 사진도 굉장히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네. 문화유산 사진 전문가들이 촬영한 사진을 그 데이터로 축적을 해놔가지고 네. 그 수준이라든가 굉장히 좋고 또 문화유산의 이제 원래 색감의 느낌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서 네.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의 본래 모습이라든가 잘 볼 수 있게 또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. 네. 그다음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. 근데 거기 들어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공립박물관들 그래서 제공되는 굉장히 방대한 사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지식이음 사이트가 있어요. 네. 거기는 개별 유물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, 뭐 실측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놨습니다. 그런 사실들은 정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. 그걸 이렇게 허가받고 쓸 수도 있나요? 정부 지적재산권 단계가 1부터 5까지가 있어요. 네. 각각의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.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출처만 밝히면 어디든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마크가 있어요. 공공지식 재산권, 특히 우리 유물에 대한 2차 자료, 사진, 정보, 그동안 또 연구해왔던 그런 축적 데이터들 공개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그 쓰려면 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놨다는 것조차도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이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그 세계화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방문 관람객 수가 세계 5위권 안에 들고 있는 이 현실에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개몽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이 만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시의 수준이나 기법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. 다른 나라의 견주어 마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하는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중앙박물관이 단지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어떤 다른 이유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시 자체를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. 눈에 봐도 와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랜 노력 끝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굿즈였잖아요. 특별히 거기에서 뮤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자인 잘 돼 있는 것도 만들게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.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무료니까. 예.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결판이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최근 의미가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문제인데.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상황은 봐야겠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. 그 관람 요가. 루브르가 제일 비싼데 3만 원대인가 그럴걸요? 네, 그러니까. 그래서 뭐 앞으로에 대한 단순하게 돈 벌겠다는 게 아닌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문화재적 가치와 그것도 의미 있는 좋은 데 쓰이면 그 보존하는 데라든가
쓰이면 더 좋으니까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솔직히 계속 고민 중이에요. 이 3,000번 가신 분 입장이 되게 중요하겠다. 아유 3,000번이면은 어유 그거 2만 원씩 어떻게 가? 저는 만약에 근데 이제 패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 하나만 가면 2만 원인데 뭐 며칠권 해가지고 뭐 1년권 뭐 이런 거. 정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어디 묶어서 10만 원 이러면 뭐 한 12군데 가면은 이제 10,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.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그것 때문에 관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제 생각은 다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무료인 게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인 게 네. 유료화를 하고 그 성공적인 외국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네. 중앙박물관은 가는데 다른 군소박물관은 안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차피 안 올 거면은 이거랑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그 뭐 정기권 하듯이 몇 개 장소에 얼마 이렇게 네, 책정을 네, 하면 네, 그렇게 사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네, 그리고 네. 우리나라 사람 자국민들은 아무래도 어떤 좀 더 베네핏을 줘야겠죠. 네, 네, 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, 서울 역사박물관, 뭐 그 고궁박물관, 민속박물관 이렇게 다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알지를 못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박물관도 있었어? 그럼 한번 가보자라는 유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중앙박물관은 워낙 중앙 예산이 많이 쓰였으니까 잘 된 운영이 되는데 지역 박물관, 경지 박물관이나 뭐 부여 박물관 이런 지역 박물관 5군데 갔다 오면 중앙 박물관 공짜 이럴 수 있겠다. 그런 거는 인증받기가 되게 까다로우니까 어차피 관광객들은 오늘 서울 갔다가 오늘 밤에 뭐 경주 가서 경주 보고 뭐 또 밤에 이동해서 전주 보고 이거 안 되거든요. 아니, 하루 말고 1년에 뭐 그 왜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한복 입으면 경복궁 공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뭐 이벤트를 할 수 있겠는데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네, 생각이 또 하나의 드는데 시스템이 생기는 거니까. 저는 이제 그 서울에 그 소개 안 된 이런 장소들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화를 시켜주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리의 그 뭐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찬성입니다. 이 문제가 사실 입장료를 받는가 문제, 그 다음에 예약제가 나오게 된 게 그 중앙박물관을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적정치를 넘어서서 일어난 현상 때문에 벌어진 그렇게 일이잖아요. 나온 얘기죠. 그거를 맞아요. 너무 관람객이 좀 네, 많아져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일종의 허들을 좀 만들자 내지 이런 거로 지금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근데 적어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좋고 경험하는 거 좋고 굉장히 좋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볼 수 있는 거 역시 또한 필요하거든요. 네, 근데 네. 그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입장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약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한편 생각해 보면 입장료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장치가 될 수 있죠. 근데 만약 입장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건가라고 하는 문제, 그 입장료를 네.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되겠죠. 근데 어떤 분 말씀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입장료 자체가 박물관 자체로 돌아오는 구조는 또 될 수가 없는 법적으로 그래요?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해요. 근데 정부 자산이니까. 네,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 다른 박물관들을 뭐 지도하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관리 해야 되는 또 의무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면 아까 이제 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들을 뺀다면 사실 나머지 있는 박물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몇 대는 진짜 많이 가긴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고 그 다음 예산도 좀 어려운 데도 사실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입장료를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박물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지금 논의의 초점이
중앙박물관을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물관들 많이 있고 네. 중요한 박물관도 있고 근데 또 어느 박물관들은 의혹은 굉장히 많지만 예산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그럼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얼마 받을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박물관 생태계라면 생태계고 아까 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좀 네. 같이 고민을 네. 단순하게 얼마 받을까 뭐 받냐 마냐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박물관의 어떤 그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네네. 여기 케이스를 통해서 네네. 만들 수도 그렇죠. 있고 그 전체 발전 그림에서 방향을 네네. 맞아 이런 거죠. 네네 그렇게 돼야 국립중앙박물관에 수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딴 데로 또 가서 분산이 될 수도 있고 네네. 서울만 해도 중요한데 볼만한 곳 뜻이 있는 곳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적은 곳이 많거든요. 네. 네. 영국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봤을 때는 일단 박물관이 인기가 있어버리면 예약제든 뭐든 아무 소용없어요. 그 모나리자 앞에 제가 옛날에 가봤을 때는 그 앞에 줄 하나 쳐놓고 사람들 막 진짜 그림은 요만한데 사람들은 막 버글버글하고 저 뒤에서 요만큼 보이는 거 그거 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네. 그러는데 지금은 그 앞에 아예 관람공원을 딱 만들어서 요 앞에서 그 카트를 하더라고요. 몇 명 들어가면 카트 이 사람들 몇 분 주고 무조건 나가. 그리고 중간에 막 지나가면 사진 찍잖아요. 다 손 들어가지고 다 막아요.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어요. 방가사유상도 사람이 가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앞에서 줄 서 있다가 네. 돌아 나오시는 거 상황 보고 또 들여보내고 하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네. 사람 많이 몰릴 때 네네.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네, 사람이 네. 많아지면. 네. 근데 이제 그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은 누구 한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기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. 그뿐입니다. 네. 네. 사람 많아지면 이런저런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. 네. 뭐 긍정적인 논의를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관람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건 아니고 그렇죠. 그걸로 어떻게 그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가 예,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을 볼 수 있게 하는 허들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문제가 워낙 지금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그거를 조금 한계적 제한을 좀 둬서 또 보존과 관람의 용이성을 쾌적함을 더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짜였으니까 되게 자부심 있었어 이런 멋지잖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감의 표현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조합이 돼서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한나라의 국립박물관이 500만 명, 600만 명, 800만 명 이렇게 본다는 거 매년 그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. 어마어마한 일이죠. 네.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. 우리나라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우리의 역사를 면면히 보여주고 있고 아까 박 선생님 책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단순하게 전시와 정보 전달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역사의 산 증거들이고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 관계를 서로 사유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발전하고 세계인의 박물관이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.